코로나19가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배달이나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이 많이 증가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비말 차단을 위해서 설치했던 플라스틱 가림막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 허용했던 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증가했던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때문에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네, 대표님 그 코로나19 한창 진행될 때 우리 포장재 때문에 야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거리두기 해제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 플라스틱 가림막 이거를 이제 처분을 못해서는 갖다 버리는 바람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수백만 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추정되는데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차츰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이게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른 플라스틱하고 섞이게 되면 배출을 해봐야 소각이나 매립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재활용하는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많은 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소각을 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다, 매립을 하거나 그런데도 이게 혹시나 뭐 재활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알아보려면은 이제 가림막 재질을 알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외형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요? 여기 이제 뭐 아크릴 수지라든지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같은 재질로 만드는데요. 네네. 그 일부 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강압 선별기라는 기계로는 사실은 분류가 쉽지 않고 또 이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육안으로 보거나 가려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재질이라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마스크 쓰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다가 그래서 더 많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저 플라스틱 가림막 못지않게 마스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예. 재활용 방안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주재질이 플라스틱 PP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걸 이제 수거를 해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의자라든지 안경대 같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걸 이제 분류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게 공식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은 추세라고 있어서 좀 더 실제로 보면 여기 용인 쪽에서 시범사업 할 때 보면 이걸로 뭐 이런 감염 사례 이런 것들 없었거든요. 좀 더 이제 잘 보완을 해서 좀 많은 지자체에서 단순히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되지 않고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카페 같은 요 매장 내에 일회용컵 사용을 잠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24일 환경부에서 이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이 사용합니까? 이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던 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4월쯤에 다시 이제 단속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 선거 직후에 좀 유예를 요청하는 바람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조차도 그 사용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걸 유예했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24일은 이제 일회용 종이컵까지 사용이 금지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 갑자기 또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주는 바람에 계도 기간은 어차피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카페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계도나 홍보도 해야 되는데 단속도 안 하고 계도 홍보도 하는 이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카페에서 지금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많아가지고 어디는 이제 먹었잖아 주는데 어디는 이렇게 종이컵 해주고 그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면서 편의점에서 그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역시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상황인데 요건 어떻습니까? 이 비닐봉지 판매 금지는 사실 미리 예고된 사항이라서 대부분의 편의점 업체에서 이제 이거 봉투
비닐봉지 봉투 발주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계도 기간이 주어지니까 지금 대부분 업체 다시 발주를 낸 상태고 뭐 종이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그 일부 그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그 1년 동안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편의점 가시면 이런 비닐봉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바뀌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강력하게 단속할 것처럼 했다가 계도 기간을 준 이유가 이미 사놓은 게 너무 많은 매장들이 많다는 게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미 없앤 매장들은 새롭게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계도 기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도 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또 친환경 인증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 같은 것도 이제 2024년까지 환경부가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가 없어졌다. 이거는 체감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환경부도 그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봉지를 친환경 인증을 해제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비닐봉투 문제와 맞물려서 2024년까지는 유예를 한 거죠. 그러면 내년 돼가지고 올해 말 돼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이제 판매가 금지되고 나면 생분해 비닐봉지를 사용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2024년까지. 그리고 2024년까지는 계속 이제 소비자들은 제재를 그렇게 확인 잘 안 하니까 비닐봉지를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024년까지는 쭉 아마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비용적인 측면이 클 것 같고, 그렇죠? 업장에서는. 근데 플라스틱 비닐봉지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고 있는 생분해성 비닐봉투 이것도 뭐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분해성 인증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5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조건에서 6개월 동안 90% 이상 분해돼야 생분해성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58도씨라는 그런 조건은 사실 자연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해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또 일반적인 비닐봉투하고 섞이면 재활용을 또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쓰레기들을 직매립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각을 한 다음에 매립하는 단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분해성이라고 하더라도 배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각을 먼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묻어서 썩는다는 의미가 상실되는. 그래서 생분해성이 친환경이라는 건 거리가 먼 것은 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할 때 이제 유해한 게 나오는 건 똑같다 이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생분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비닐하고 섞이면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소각되기 때문에 생분해 대해서 자유로 돌아가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이거 생분해 되는 거는 좀 사용해도 될까 했는데 그러면 요것만 또 따로 모아가지고 58도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나. 사실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제 비닐이라든지 이런 건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사실 이제 종이봉투를 또 살라 하면은 뭐 또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는 공감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역시 장바구니밖에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환경 고민하시는 분들은 종이봉투 비싸도 사시거든요. 사시는데, 근데 일단 종이봉투도 어쨌든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환경적으로 봐서는 비닐이든 종이든 일회용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번 계속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이 비닐이든 종이든 간에 일회용을 줄여서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단 조건은 장바구니를 계속적으로 오래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바구니 잃어버렸다고 다시 사고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 장바구니 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비닐봉지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나왔던 일회용 컵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텀블러, 개인컵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카페 매장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할인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이제 탄소중립 포인트를 예산을 확대를 해서 텀블러 사용하게 되면 탄소중립 포인트까지 적립을 해줍니다. 2배로 그러니까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일회용 컵을 또 줄일 수 있고 또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달 이런 것 때문에 배달 용기들이 많이 쓰이는데 지금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배달도 이제 다용으로 쓰는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이 있거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것 제도를 받아들여서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을 쓰자면 수장을 좀 해주시고 그런 제도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탄소 중립에 크나큰 기여를 하는 시민들이 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종 대표였습니다.